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도세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2년 안에 집을 팔아라라는 신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다 그래서 먼저 판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예.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팔아도 어차피 여기 들어갈 사람들은 고자산가란 말이죠. 그러면 원래 살던, 오래 살던 분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사실은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재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2주택자 이상부터는 기본세율, 이제 1세대 1주택은 기본세율 6에서 45%에다가 2주택자부터 20%포인트가 중과가 되고 3주택 이상부터는 30%포인트 중과됐었는데요. 예. 그거를 갖다가 지금 양도소득세율을 갖다가 이제 낮춰준다라고 해가지고 5%포인트로 요번에 인하를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시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소급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도소득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준다고 하는 것을 사실 정부가 원래는 재시행한다고 확고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전에 팔았던 사람들 일부 그리고 그 이후에 못 견디고 팔았던 사람들한테 그렇죠. 예. 세금을 환급해준다 할지라도요. 이 정부가 변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정책 기조를 결국은 매물 잠김 때문에 후퇴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2029년에 양도세 중과를 재시행한다고 지금 예고를 했지만요. 그때 가서 또다시 매물 잠김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후퇴할 거라는 강한 그런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한번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렇죠. 이미 한번 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이것을 2029년부터 또 후퇴하지 않겠다고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령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나온 제도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여기서 팔고 지방으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뭐 이제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깎아주겠다 이런 게 나왔는데요. 예. 고령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이런 데를 대중교통으로 쉽게 이동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웃 사촌들도 근처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오래 사셨으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예. 그런데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세금을 깎아준다 할지라도 대중교통이나 이런 걸로 병원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고령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상당히 이번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받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대출 규제에 있습니다. 지금 예. 초고가 주택, 시가 4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올리게 되기 때문에 고령자들 대상으로 그 매물을 갖다가 2년 안에 내놓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규제 지역에 지금 25억 원 이상에서 주택담보대출은 2억으로 묶여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4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현금이 많은 자산가들밖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네. 또 다른 그런데 문제는 또 그럼 팔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만약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면 팔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현금적으로 여유가 많아서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소위 말하는 셀러 파이낸싱이죠. 셀러 파이낸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산가들이 팔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논란이 꽤 컸던 그렇죠. 문제죠. 예. 살 수 있는 사람도 현금이 많은 자산가, 팔 수 있는 사람도 셀러 파이낸싱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자산가들만 사고 팔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만들고 그 와중에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들만의 리그를 정책적으로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드는데요. 자, 지금 일단 정부에서는 이거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목적이 있지 않고 조세 정상화에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물 출회를 염두에 둔 그런 조치들은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조치가 매물을 많이 끌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조치가 이제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2년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 가산세를 갖다가 20%포인트에서 2주택자 같은 경우는 5%포인트로 낮췄다가 10%포인트로 올리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20억 원, 그다음에 후년에는 10억 원까지 상한으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2년 안에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크게 올라갈 것이다. 그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를 초고가 주택이랑 뭐 다주택자에 대해서 되게 중과를 하겠다라는 이거를 이용해서 보유세를 높이면서 2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좀
올리지 않고 유예해주겠다라는 것을 압박을 함으로써 매물을 늘리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매물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올라가는 지역인 그 40억 초과의 아파트 78%가 몰려있는 강남구하고 서초구 지역이 유력합니다. 네. 거기에 이 보이는 고령층 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겠지요. 그 매물을 받아줄 사람들은 지금 그 지역은 2억밖에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자산가들만 그 매물을 받아줄 수가 있고요. 그 매물을 판 고령층들은 사실은 아무리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고 해도 지방으로 이사 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사실 인접한 한강벨트로 이사를 갈 가능성이 크기 아무래도, 때문에 예.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입지가 좋은 한강벨트로 이사를 가면 그 지역의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 서초구 강남구의 집값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한강벨트부터 해서 연쇄적으로 하급지의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을 들어오면은 이건 시장 안정책보다는 자산가 증세에 가깝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똘똘한 한 채에서 조금 덜 똘똘한 한 채, 네. 조금 더 똘똘한 한 채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풍선 효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당장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게 시세 기준으로 40억 원 초과 아파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예. 40억 원에 좀 못 미치는 예를 들면 35억 원 이하의 아파트 20억 원에서 35억 원 사이의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데가 이제 한강벨트죠. 한강벨트나 경기도 남부 쪽에 있는 판교나 분당 이런 쪽으로 수요가 몰려가지고 이제 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수요가 몰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풍선 효과로 인해서 곧 집값이 상승할 것이고요. 예. 또 인플레이션이 있죠. 그래서 매년 2% 이상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집값도 상승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절세 효과도 몇 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예.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 지역으로 곧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 인접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다시 예.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